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도내에서도 추모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다짐과 추모의 목소리는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은 참선에 도전하는 야당 현역 의원과 여당 후보 자리를 놓고 막강한 후보들이 경쟁하고 있는 원주갑 선거구를 살펴봅니다. 정부가 이달 말부터 고성 DMZ 구간에서 일반인 트레킹 참여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DMZ 관광이 중단된 금강산 육로 관광을 대체할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원주 지역 학교 급식에 친환경 로컬푸드 공급이 확대되고 감시 체계도 강화됩니다. 원주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지도 감독권을 갖게 돼 급식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도내에서도 추모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다짐과 추모의 목소리는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잊지 않을게, 평생 기억할게. 다짐과 소망이 담긴 노란 리본이 공원 나무 사이에 내걸렸습니다. 희생자들, 미수습자들을 추모하며 세월호의 상징이 된 노란 리본을 만들고 노란 종이배와 바람개비에 하고 싶은 말도 적어봅니다.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이 직접 마련한 세월호 추모 행사입니다. 5주기가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젠 그만할 때도 됐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는데 저희는 계속 끝까지 잊지 않고 행동하겠다고. 각 학교에서는 안전교육과 함께 세월호 추모 묵념과 작품 전시, 종이배 퍼포먼스 등이 이어졌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쓰러져간 언니, 오빠, 형들, 또 남겨진 가족들을 위로하는 마음은 어린 학생들도 같았습니다.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진실 너무 밝혀서 그걸 알고 싶고요.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더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랫동안. 강원 지역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과 거리 행동을 통해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세월호 침몰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수사단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5번째 맞은 봄. 학생과 시민들은 세월호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안전한 나라, 사회적 참사가 없는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내년 총선을 강원도 차원에서 보면 선거구 개편에 따른 선거구 획정과 현역 의원들의 재판 결과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화길 기자입니다. 내년 총선의 첫 번째 변수는 선거제도 개편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를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을 여야 4당이 합의했지만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거제 개편에 따른 선거구 획정 논의도 제자리입니다. 다만 여야 4당의 합의안에 따르면 속초, 고성, 양양 선거구는 통폐합됩니다. 만약 선거제도 개편 없이 그대로 선거를 치를 경우에도 선거구는 변합니다. 춘천의 분구입니다. 20대 총선 당시 지역구 의석을 가른 인구 상하한선은 28만 명과 14만 명이었습니다. 기준점이 되는 올해 1월 춘천의 인구는 28만 574명. 춘천은 갑, 을, 구로 분구돼 2명의 국회의원 탄생이 유력합니다. 반면 속초, 고성, 양양은 13만 6,942명으로 다른 선거구와 통폐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구가 됐건 다른 선거구와 합치게 되든 지역에서 기반을 다져온 입지자들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 변수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재판 결과입니다.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선거구의 황영철 의원은 이미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4선을 노리는 강릉 권성동 의원과 3선을 노리는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의 염동열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두 의원은 재판 결과에 따라 자칫 출마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선을 노리는 현역 의원들의 공천 여부가 여야를 떠나 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은 변화가 불가피한 선거구 획정과 현역 국회의원들의 출마 여부에 따라 크게 출렁일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원주 갑선거구는 내년 총선 최대 격전지 중의 한 곳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3선에 도전하는 야당 현역 의원과 여당 후보 자리를 놓고 막강한 후보들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현역 김기선 의원의 3선 도전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김 의원과 당내 경선을 치렀던 후보들은 탈당했거나 별다른 움직임이 없고 당내에서 추가로 거론되는 대항마도 없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막강한 후보들이 일찌감치 경선에 뛰어든 모양새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현역 의원을 상대로 134표 차로 선전하며 가능성을 보여준 권성중 변호사는 꾸준히 지역 민심을 다지고 있습니다. 현재 비례대표인 심기준 국회의원은 작년 말 지역구에 사무소를 내고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여기에 원창묵 원주시장의 국회의원 출마설까지 나오면서 치열한 3파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유권자들의 변화에 대한 어떤 민심이 내년 총선에서도 재확인될 수 있도록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 이어 최석 대변인을 후보로 발표했습니다. 원주 갑선거구는 농촌 지역이 많지만 불온산업단지를 포함해 산업단지들도 밀집해 있습니다. 화훼단지와 SRF 열병합 발전소 등 주요 현안들도 쌓여있는 지역구입니다. 여기에 최근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기업 도시까지 포함돼 있어 그 어느 선거구보다 변수가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비무장지대 둘레길 조성 계획에 따라 정부가 이달 말부터 고성 DMZ 구간에서 일반인 트레킹 참여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DMZ 관광이 고성 지역에서 중단된 금강산 육로 관광을 대체할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성 통일 전망 타워 일대가 DMZ 평화 둘레길 공사로 분주합니다. 철책을 덮은 나뭇가지를 제거하고 해안으로 내려가는 군 작전 통로는 목재 데크로 세 단장했습니다. 고성 지역 DMZ 둘레길의 3분의 1가량은 제 뒤쪽으로 보이는 해안 철책을 따라서 걸어서 이동하게 됩니다. DMZ 평화 둘레길의 고성 구간 길이는 총 7.9km. 통일 전망대보다 북쪽을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금강산 전망대까지는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될 수 있으면은 가차에 가는 건 좋죠. 그만큼 우리의 통일이라는 것이 한 발짝 가까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둘레길 시범 사업을 계기로 통일전망대 주변 관광지와 동부전선 비무장지대에 유일하게 남은 고성 829 GP 등을 연계하는 고성군의 평화관광 권역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노무현 벙커라든가 또 지난번 이제 문화체계에서 문화유산 등록을 하는 829 GP 또 그 관련된 건봉사를 연기하는 그런 관광 프로젝트를 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 구간 둘레길은 기존 도로와 군 경계 철책길을 그대로 활용해 평화와 안보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이색적인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영서 남부와 강원 산지, 영동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원주의 대기 중 습도는 10%를 밑돌고 있고 그 밖의 지역도 10%대를 오가고 있어서 매우 건조한 상태입니다. 산지 등 일부 지역에는 초속 1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해당 지역에서 농부산물 등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거나 논두렁을 태우는 작업 등을 자제하고 화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원주 지역 학교 급식에 공급되고 있는 친환경 로컬 푸드가 확대되고 감시 체계도 강화됩니다. 원주시와 원주교육지원청은 오늘 업무 협약을 체결해 원주 지역 학교 급식의 지역 농특 축산물 공급을 70%로 확대하고 이를 위한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교육청에 원주시 학교 급식 지원센터를 지도 감독할 권리를 부여해 친환경 급식 재료 공급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농촌 지역에 늘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모국 방문 비용이 지원됩니다.
평창군은 5년 이상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최종적으로 선정된 가구에 오늘 항공권을 전달했습니다. 항공권과 여비, 현지 체재비, 보험료 등 한 가정당 3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하반기에도 추가로 선정해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횡성군이 개발 행위에 대한 사전 심의를 활성화해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횡성군은 개발 행위 불허가 나는 경우에도 심의를 위해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와 사전재해 영향평가 용역을 진행해야 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류의 내용만 제출받아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먼저 해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전 심의가 완료된 후에 관계법령 위반과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 심의 결과가 무효나 불허가 처분됩니다. 영월군이 올해 실시한 국가안전 대진단에서 보수 보강이 필요한 시설 49곳을 확인하고 개선 작업에 들어갑니다. 지난 2월부터 다중이용시설과 교량, 전통시장 등 176곳에서 진행된 안전점검 결과 민간 야영장과 노래방 등 49곳에서 개선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북면의 공기 1교 등 2개의 교량은 정밀 안전 진단을 의뢰해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원주의 대표 관광지인 간현 소금산 출렁다리가 야간에도 운영됩니다. 원주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16일 동안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야간의 출렁다리를 무료로 개방하며 소금산을 배경으로 원주 지역의 음악 동아리 등이 작은 음악회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올해 도비 3억 원을 지원받아 소금산에 영상을 투사하는 미디어 파사드와 야간 포토존 등 주야간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을 벌일 방침입니다. 원주시 발전에 기여한 숨은 유공자를 찾기 위해 다음 달 24일까지 원주 시민 대상 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원주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 나눔 실천 등의 공을 세운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 뒤 오는 8월 30일 원주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하게 됩니다. 원주 시민 대상은 1997년 원주 시민의 날 조례 제정 이후 모두 48명이 수상했으며 지난해에는 2명이 본상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강원랜드 하이원 스포츠팀이 국내 유일의 알파인 스노우보드 팀을 창설했습니다. 강원랜드 알파인 스노우보드 팀은 평창 동계올림픽 알파인 스노보드 부문에서 은메달을 수상한 이상호 선수와 권용휘 선수 등을 영입했습니다. 정선군 사북과 고한읍 출신인 이상호 선수와 권용휘 선수는 앞으로 강원랜드의 지원을 받아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 동해안에 건조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오전 11시 44분쯤 고성군 현내면 송현리의 야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산림 2,000제곱미터를 태우고 1시간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5대와 진화대원 등 269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오늘 산불은 민간인 출입 통제선 지역에서 발생해 건물이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오늘 강원 산불 대책위원회를 열고 산불 피해 지역의 전 방위적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